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하였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듯 매서웠고 사람의 발걸음조차 오래 머물 수 없는 계절이었습니다. 눈 위에 남는 것은 발자국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흔적뿐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그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걷고 있었다기보다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발걸음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으나 그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다시 붙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망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과거도 모두 버린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비라 불렀겠지만 그에게는 이제 그 말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늙은 사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주 희미하게나마 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숨은 꺼져가는 불씨와도 같았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스쳐도 사라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돌아선다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노인을 데리고 간다면 자신의 발걸음은 더 느려질 것이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붙잡힐 가능성 또한 커질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선택은 늘 단순하였습니다. 버리느냐, 버려지느냐.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노인을 업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그는 처음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 허름한 움막 하나가 두 사람을 겨우 품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간신히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노인은 조금씩 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했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물을 구해오고 죽을 끓이고 장작을 모아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줄이고 불씨를 지키며 노인의 숨을 살폈습니다. 노인은 그런 사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몸 곳곳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리고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행동에는 거친 기운보다 조심스러움과 절제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느 날 그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사내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가 오래전에 버려두고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에게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온돌.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데워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고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함께 머무는 조용한 동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종종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이야기,
누군가를 돕고자 애썼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의 끝은 대부분 씁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뜻은 있었으나 힘이 부족하였고 마음은 있었으나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에게 그런 이야기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변명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노인은 한 가지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아이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어미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내어주었고 의원을 불러 그들을 살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살아남았기를 오래도록 바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움막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일 듯 무거워졌습니다. 사내의 손길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말은 더 짧아졌고 시선은 쉽게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건네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넘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만큼은 더 바빠졌습니다. 더 자주 물을 길어왔고 더 오래 불을 지켰으며 노인의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마치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행동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쌓이고 또 쌓여 결국은 넘쳐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던 날 노인의 숨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피듯 그의 숨을 하나하나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 긴 밤 속에서 노인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을지, 혹시라도 한 번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사내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외면해왔던 시간, 지우려 했던 기억, 다시는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장면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자신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마지막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그의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내는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아이였다고, 그날 하루를 더 살게 해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삶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곁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의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사내가 잘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도 명령도 아닌 그저 조용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는 삶. 그것이 그의 남은 길이었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눈은 녹아 사라졌지만 그날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건넨 작은 온기는 시간을 돌아 다시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